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잘 지내셨어요?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연휴 보내면서 처음 시작합니다. 사실은 늘 들어올 때마다 오늘 인사를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작성을 하고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작정할 것도 없다. 며칠 만에 만나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또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댓글 올려주실 분은요, 정말 이 연휴 중에 명절 낀 연휴 중에 재밌고 또 혹은 힘들고 괴로웠던 일,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같이 나눌 수 있게 올려주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수요일 손님이십니다. 이야기 CIP 센터장이신 김번영 스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내에서 네. 일을 보시다 오셨나 봐요. 그냥 학교에 출근했다가. 그러셨어요? 예, 연구실에 있다가 그냥 왔어요. 네. 근데 인터넷을 보면은요. 네. 몇십 년 동안 계속되어 왔을 시즌 문화, 명절 문화, 이것이 그렇게 정말 오래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로 이야기가 많아요. 글쎄요. 물론 이제 인터넷에 보통은 이제 화나고 속상하고 아파서 하는 경우가 많이 되고. 네. 이제 그보다는 더 그렇게 명절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많아야 되죠.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터넷에 이제 떠도는 얘기들은 네. 대부분 이제 시월드에 대한 고통, 명절에 대한 힘듦, 이런 네. 얘기가 더 많이 오죠. 네, 네. 저도 사실은 명절이 싫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저 경우에는 네. 아직은 나이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나이지, 인사를 받을 나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 때만 되면, 네. 챙겨야 될 어른들 때문에 네. 굉장히 힘이 들어요. 챙겨야 된다 하시면 현금을 챙겨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사를 챙겨서? 인사를 챙기니까 이제 선물을 해야 되거나 은사님들도 있고. 네. 근데 희한하잖아요. 이 은사님 생각하면 저 은사님도 신경이 쓰이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부담이 네. 되고 힘든데. 네. 요번에는 이제 제가 좀 바꿨어요. 한번 이제 시도를 했는데, 윗 어른들한테, 아무튼 제가 인사해야 될 만한 분들한테 하나도 안 했어요. 한 분도 안 하고, 심지어는 어머님한테도 안 하고, 형님한테도 안 하고, 딱 제 아랫사람들, 네. 혹은 우리 일을 도와주는 팀장, 이런 분들에게만 이제 인사를 했지요. 네. 나름 뿌듯하고, 이제 겁은 나죠. 네.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네. 근데 속으로 그랬죠. 같이 늙어가는 반에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야말로, 예, 배째,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의 문제는 이제 저의 문제지만, 이 시월드에 대해서 우리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극도로 이제 표출되는 때가 명절인 것 같아요. 글쎄 말이죠. 왜? 좋자고 그리고 가서 잘 쉬고 잘 만나고 오라고 연휴도 이렇게 길게 잡아주는 그렇죠. 건데. 네. 참.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붙은 것이 전통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통이 의미나 가치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히 여기다가 음. 반기를 들면 일단 나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전통에 편승했던 권력들, 네. 쉽게 말하면 요때만큼은 남자가 권력이고 네. 이때만큼은 남자 집안이 권력이 되죠. 네, 네, 네. 네. 참 이상하죠? 아무리 네. 민주적으로 얘기를 하고 네. 아무리 평등한 얘기를 해도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처갓집 먼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처갓집 그 차례를 지내고 네. 그리고 자기네 집을 가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거의 뭐 그렇게 얘기하면 칭송을 받을 정도의 이 문화잖아요. 희귀한 일로. 예, 희귀하고. 네. 바로 이게 이제 숨은 권력이죠. 아, 네네. 자기들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부리지 않아도 네. 이미 권력화된. 그러다 보니까 이 명절에 인격이 말살된 명절이 돼버리는 거죠. 좋다라는, 가치 있다라는 이런 그 명목하에. 근데 이게 사실 근원을 가보면 네. 고부간의 갈등, 제가 이제 죄송한 것은 네. 고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방법은 몰라요. 네. 근데 그 근원은 제가 좀 알아요. 네. 그건 뭐냐면 쉽게 보면 결국은 돈 문제예요. 그를 조선시대로 가면 곳간 문제고요. 네네. 네. 곳간 열쇠권이라는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죠. 네. 곳간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선 초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남녀차별이 아주 유별하게 된 것이 죄송합니다만 다른 분들에게 제가 이제 짧은 소견으로 보면 주자학과 성리학의 네. 문제, 네. 쉽게 말해서 유교의 네. 문제라고 저는 봐요. 네. 네. 그런데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여자분들의 그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았고 네. 또 재혼, 예를 들어서 이제 재혼한 딸도 족보에 오르고 또 그 재산 분배에 네. 어떤 당연한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네.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여자가 배척돼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일부 다처제나 네. 아니면 좀 성이 개방된 네. 남녀 평등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네. 태종 13년에 음. 일부 일처제를 법으로 법제화해버려요. 네. 일부 일처제를 네네. 법제화하고 이 일부 일처제를 법제화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좀 방송에 어긋나는 표현을 좀 쓸게요. 골 때리는 것이 여자는 재가를 금지시켰는데 네. 주작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조상 제사를 네, 요구하잖아요. 네. 그러면 조상 제사를 아들이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되죠. 왜 꼭 아들이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아들이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여자는 제가가 불가하고 남자는 본처와 딸만 있으면 제사를 못 모시잖아요. 본초와 딸만 있으면 제사를 못 모신 남자가 죽으면? 그렇죠. 네, 네. 제사를 못 네, 모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가 끊기는 네, 거니까. 네, 네. 그죠. 뭐 여자는 대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가 끊긴다고 네. 그랬어요. 네, 네. 그러면 한 집안을 몰락시킨다라는 명목하에 여자는 제가를 금지해 놓고 남자는 축첩 제도를 용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일처라는 게 마치 그 여성을 더 존중한 것 같지만 그거가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더 여기서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 네. 그러면
이 지금 말씀드린 요 구조, 죄가 금지되고 남자 축첩이 가능하고 네. 제사를 드리고 요 구조가 성립하는 사회 계층이 양반 계층이었는데 네. 조선 초만에도 양반 계층이 한 10% 정도뿐이 안 됐답니다. 네. 그러면 이 10%만이 실천 덕목이었던 것이 네, 네. 조선 말기에는 네. 90%의 아, 그렇게 됐군요. 대부분의 백성이 다 네.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거야. 양반 코스프레?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비주류나 네. 주변은 주류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욕구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한 몇 달 전에 커피 얘기하면서 다방 얘기를 네, 드렸죠. 네. 그거와 이제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계속 유지된 것이 여성의 그 인권이 유지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성을 지켜내는 거. 결혼하고도 네, 네. 결혼하고도 자기 성을 유지하는 게 이제 서양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방. 내방 살림에 대해서 남자가 타치하면 그건 참 남자가 아니죠. 쪼잔한? 예. 네. 양반의 체면에 어긋나는 일이죠. 네. 그러면 이제 내방을 책임진다는 것은 곳간을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남자는 먹을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식량에 신경 쓰지 않고 도를 얘기하고 네. 글을 읽는 네. 뭐 그래가지고 여자가 뭐 바가지 박박 긁었다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내방을 책임지는 사람이 여잔데 네. 문제는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내 어머니니까 네. 이 곳간 열쇠를 맡기는데 하자가 없어요. 근데 며느리는 그러니까 내 아내는 남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결혼 제도라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쵸. 집안 대 네, 집안의 네. 문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기 입지를 강화하고 확장하고 보호하는 하나의 제도였잖아요. 네. 그런데 남이 집안 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네. 그쵸. 이 사람한테 어떻게 곳간을 맡겨요? 그러니까는 그럼 어느 시기에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죠. 이제 그게 바로 네. 이제 그 시기 넘어오기 전에 네. 둘과의 관계는 결국은 뭐냐면 곳간 열쇠가 넘어갔던 넘어가지 않았던 이 곳간을 가지고 권력투쟁인 거죠. 네. 좋게 얘기하면 권력투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서로 워치독, 감시하는 감시자가 되는 네, 거죠. 네. 예,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자와 여자의 정서가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그 그리스 로마적 사고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의 여성상은 네. 굉장히 어머님상이고 굉장히 헌신과 희생이 전제돼 있고 네. 굉장히 공동체적이었거든요. 네. 어찌 보면 고려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여성 전통들을 보면 진짜로 그 야사에 보면 여성들이 숨은 그 공로들은 엄청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리적 정서적인 면으로 쑥 빼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여자의 본성이 질투적인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서양 사고거든요. 그쵸, 그쵸. 예. 서양 고대 그리스 로마부터 네, 네. 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네. 그 파보면 여자는 참으로 못된 거예요.
무섭죠? 예. 참으로 못됐어요. 네, 네. 그건 태생적으로 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고려 때부터 내려왔던 여성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근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조선 말기부터 네. 여성을 차별하면서 어떤 정서 체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부간 하면 네. 일단 나쁘고 봐. 그리고 여자끼리는 질투하고 봐. 네, 네. 이것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입력돼 있는 거죠. 아이고, 어쩌자고 그렇게 됐죠? 예, 그게 이제 바로 이 문화적인 근간이죠. 네. 근데 그것이 남자들이 쳐놓은 어떤 이데올로기고 네. 남성 중심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골간이었는데. 네. 이게 실제예요. 네. 예. 이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남성 위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말하자면 계략이 숨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더불어서 뭐냐면 네. 그 플라톤의 국부론에도 보면 네. 일부일체를 맨 처음에 거부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쪽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결국은 이게 뭐냐면 네. 경제 문제, 곡감 문제였거든요. 혹시 선생님 연세에서도 그럴 때 기억하실 거예요. 선생님 연세 때 이제 그 어른들께서는 네. 이 월급을 네네. 누런 봉투에다 받았어요. 그렇죠. 예, 네. 누런 봉투에다 네, 이렇게 네. 현금으로 해서 네. 이렇게 사용 내역서에가 딱 붙여갖고 그렇죠. 이렇게 받으면 네. 그 어른들이 그 노란 봉투 네. 갖다 이렇게 네. 갖다 주고 그러면 그 우리 어머님들은 그것을 아주 곱게 네. 이렇게 모으고 네. 애지중지하셨던. 그렇죠. 저기 몇십 년 근투만 그렇죠. 모으시는 분들도 이제 계셨어요. 그걸 기억하는데 네. 그것이 이제 그 시어머니가 그 노란 봉투를 넘겨주는 거. 이것이 곡간 열쇠. 예, 곡간 열쇠 넘겨주는 네, 거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며느리가 굉장히 이것을 명예롭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그렇죠. 것을 인증하는. 예. 인증과 동시에 이제 어른이 되는 네, 거죠. 네. 돈이 곧 어른이니까 곡간 열쇠가 어른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비사를 하나 얘기를 하면 네. 정주영 씨 네. 돌아가신 네. 그분 부인께서 어디다 이제 큰 돈을 기탁을 하셨나 봐요. 헌금을 하셨나 봐요. 화가 나셔가지고 정주영 씨께서 곡간 열쇠를 뺏어가지고 첫째 며느리한테 줘버린 거예요. 저런.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가 이제 그때부터는 살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살림하실 때는 운전수가 됐던, 앞에 수의가 됐던, 정원사가 됐던, 고기를 해도 다 같이 푸지게 먹도록 준비를 하셨대요. 네, 네. 며느리가 하면서부터 딱 자기 식구들만 딱 먹게. 저런. 그게 이제 병되고 네. 이러시는.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네. 저희 어머님의 단골 손님이셨거든요. 네, 네, 네. 바싹 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리부터 바싹 늙으신 네,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이 이양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누가 조정하느냐? 네. 남자가 조정하잖아요. 힘 있는 남자, 힘 없는 남자는 조정 못하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10%만이 네. 하던 네. 집들이 네. 이제 점점 이제 조선 말기에 가면서 이게 일상화되고 네. 이것이 이제 근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네. 무작정 따르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네. 예. 마치 이제 전통을 지키는 것이 그렇죠. 말하자면은 뼈대 있는 집안인 것처럼. 그렇죠. 뭔가 전통하면 일단 좋고 본. 네. 그리고 뭐. 근데 이제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그 오리진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대에 있어서 곡간 열쇠는 뭔가. 봉투죠.
봉투요? 월급 봉투죠. 다 온라인으로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네. 여자가 관리해요, 지금. 그죠, 지금. 예. 그건 굉장히 큰 변화인 것 예. 같아요. 맞벌이를 할지라도 여자가 관리해요. 아, 근데요, 요새 또 그게 새로운 트렌드. 각자 하더군요. 예. 그리고 공동 투자? 공동 통장 만들어서 네. 그 안에서 일정 부분을 협의한 금액을 넣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 굉장히 섬뜩했어요. 우리 세대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그렇죠. 네. 네. 현희님께서 7시 32분에 적어주신 글이에요. 지금 카페에 놀러 나와 있는데 사람이 진짜 많네요. 하셨어요. 아, 지금 지하 카페에 계시다는 얘기죠? 오늘 몇 시까지 하나? 네, 록에이지스님 여친 생기면 같이 가보고 싶은 국민 카페입니다. 헬레나님도 언젠가 가보고 싶다고 하셨고요. 록에이지스님은 채식주의자시군요. 고기국수는 정말 딴 나라 이야기라고 쓰셨어요. 문강님, 김번영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인사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헬레나님은 이 시간 듣고 나면 다시 듣기를 꼭 하신대요. 아유, 감사해요. 네. 행복한 둥이맘님, 오늘 형님 밭에 배추 모종 심느라 오후를 다 보냈습니다. 아, 배추는 모종으로 요새 정말 심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은 모종이 김장 때 벌써 큰 배추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비가 한번 와주면 딱일 것 같아요. 네. 김번영 쌤 오셔서 반갑다고 감사합니다. 쓰셨어요. 그 JJ 김님이 북서부 지역협의회 준비 모임 안내해 주셨습니다. 북서부 지역 모임이 9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국민카페에서 있습니다. 연락처는 뽀빠이님, 강정희 조합원님께 하시면 되는데요. 010-6597-1145 010-6597-1145입니다. 연지 연서님, 맹요정님, 김쌤님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저는 보냈습니다. 5일째 애들과 함께 했더니 오늘 저녁 몸살이 왔네요. 명절 증후군이 왔습니다. 네, 아기 셋과 보내시려니 정말 몸살이 오실만 하죠. 나르디스님, 지금 김번영 쌤 이야기 듣고 절절 공감한다고 써주셨어요. 사도요한님, 네, 저도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남녀평등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딸도 재산 나누고 호족에도 오르고 제사도 지냈다고요. 조선시대 유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셨고, 쇠태우리님, 힘있는 남자를 위한 그들만의 법, 그것이 성리학입니다. 사도요한님, 성리학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죠. 네, 이 글을 다 남성들이 올리셨다는 게 감동이죠. JJ킴님, 네, 국민카페 근처에서 조금 늦은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이 주변 애들 많이 계시는군요. 자, 그런데 넘겨줘야 할 곳간 열쇠는 이미 사라지고 월급은 온라인으로 며느리에게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왜 갈등에 이제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이제 삶의 형태들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나 전통이라는 것은 네. 하드웨어가 아니라 우리 그 정신을 부여잡고 있는 소프트웨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이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 담론, 네, 네. 흔히 말하는 이데올로기, 네. 이것과 괴를 같이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해요. 그럴 때 민주주의가 다 좋은가를 물어본다면 네. 저 돌 맞아요. 보통은 누구한테? 뭐 모르겠죠. 지금 사는 사람들에게 네. 민주주의가 다 좋은가? 독재가 꼭 나쁜가? 이렇게 물어보면 좀 미쳤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사실은 우리들이 이제 명절이 됐다. 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누구도 질문하지 않는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네. 차례를 지낸다, 혹은 뭐 종교인들이 아니래도 음식을 한다. 네, 네. 음식을 하는데 꼭 어디서 하느냐?
시댁에서 한다. 네. 혹은 음식을 해서 시댁에 가져간다. 네, 네. 어쨌든 네. 첫 번째가 어디냐? 시댁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저항할 수 없는 그렇죠. 하나의 큰 세력을 가진 예, 남론이라는 그런데 거죠. 그것을 네. 거부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서 네. 불편해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빨리 끝내고 친정 가고 싶다. 이게 빨리 끝내고 친정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조정 통제 가능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남자나 남자 집이나 여자 집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의제기가 없는 거죠. 이의제기가 없죠. 네, 네. 괜히 돌 맞을 이유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 문화도 이제 곧 많이 바뀔 것이다. 지금 이제 많이 변하는 것이 이제 보이고 또 하드웨어라고 해서 하드웨어가 변하면 네.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변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세대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말 거대한 그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들을 보면서 보통 왜 사회 주도권이 젊은 세대에게 갔다고 어른들께서는 또 개탄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의 것은 이렇게 큰 세력으로 남아있는가. 봐봐요. 여자와 남자에서 네. 남자는 여기에 크게 동의를 안 해요. 예, 당연한 건데 네.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함을 입어야 되는 그런 그렇죠. 보세요. 남자들이 네. 당연히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거가 아니고 돕는 거예요. 해주는 거. 맞벌이 할지라도 네. 나도 도와주는 많이 거. 도왔어 네, 이러지. 네, 네, 네. 내가 할 일 당연히 했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맞벌이 할지라도. 네, 네, 네. 근데 전업주부였다 여자가. 네. 이건 뭐 잡들이죠. 그리고 어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네. 내 아들이 뼈골 빠지게 해서 죄송합니다. 전혀 먹여 살린다 이거죠. 어허. 이게 암암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전업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네, 네. 남자도 네. 전업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도 네. 사실은 알게 모르게 거기에 박혀 있는 인식은 네. 시해죠. 네. 예. 이제 그런 면에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변했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저 정말 놀란 것이요. 지금 네. 2014년 9월 이현재에도 많은 여성들이 이제 시댁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반찬을 안 놓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반찬이 있으면 그걸 자꾸 옮겨 가신대요. 저는 2014년 9월 이현재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늘 더운 밥이 있어도 찬밥을 주고 레인지에 데워 먹어라. 어떻게? 지금 이 방에 남성 두 분과 제가 앉아 있는데 저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그죠? 가요. 근데 이제 저희 경우에는 저희 어머님 경우에는 네.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저희 어머님이 제 내자한테 늘 입이 닳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애비는 이거 좋아한다. 애비 이거 좀 해줘라. 애비 이거 좀. 이게 노이로제처럼 싫은 거예요. 싫겠다. 예, 그런데 내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왜? 그렇으니까요. 지금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온 사람을 왜? 그런데 이제 저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건 그냥 어머님이 아들 걱정해서 하는 말로 들으면 될 것을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잠깐 생각해 보니까 네. 제가 처갓집에 갔을 때 우리 장모님은 단 한 번도 애미가 이걸 좋아하니까 이거 말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가만히 이게 생각해보니 뭔가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죄송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인천 달봉이 님이 인천광역시 나는 꼽사리다 공개 강연 예정 포스터를 올려주셨습니다. 9월 19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죠. 오후 6시부터 식전 행사와 공개 강연으로 이어집니다. 장소는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이에요. 부평구청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네,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다고 올려주셨어요. 레노스님, 요즘 시대 곳간 열쇠로 며느리 길들이게 하면 같이 살 여성뿐 없을 겁니다. 자식들 결혼시키려면 분가시켜서 편히 살게 놔둬야 결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셨고요. 안방마님, 맹하나님, 김번영쌤, 두 분 목소리 너무 반갑습니다 하셨고, 이재기 할까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 교황이 말한 행복 10계명 써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자신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도 스스로 살게 내버려 두라. 이것도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마음을 타인에게 열라. 조용히 나아가라. 삶의 여유를 찾자.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쉬자.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자.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자. 부정적 태도를 버리자. 남을 개종시키려 하지 말고 남의 신념을 존중하자. 평화를 위해 움직이자. 이렇게 10계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고 올려주셨어요. 연지연서님, 울 엄니도 며느리에게는 좋은 시어머니로 남고 싶으신지 한 소리도 안 하시며 저를 붙들고 뒷담화를 그렇게 하시네요. 저는 와이프 앞에서는 와이프를, 엄니 앞에서는 엄니를, 같이 있을 때는 와이프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런데 여자의 적은 여자인 것 같은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네요.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로게이지스님, 제 주변에 며느리와 딸 이상으로 너무 사이가 좋은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 며느리는 남의 집 딸일 뿐이다.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르텔라님, 네,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시어머니는 엄마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르텔라님도 어머니하고 사이는 좋으시지만, 아르텔라님, 이번 추석 시어머니에게 애프터 서비스 요청했더니 어머니 왈, 유통기한은 물론이고 소유권 이전도 끝났으니 알아서 고쳐서 쓰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하라는데 손자만 보이시는 듯합니다. 여기서 애프터 서비스의 주체는 남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용자 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넘기셨을 때는 온전하게 넘겼는데 사용자가 잡초님이 유머 감각이 탁월하시다고. 불쏘시개님, 휴일 특근 마치고 퇴근하며 출첵합니다. 아내가 조깅할 때 입을 옷이 없다고 투덜거려서 트레이닝복 매장 들려보려고요. 추석 연휴 내내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할 테니 이거로라도 기분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안경 꼈다님, 난 찬밥이 더 좋은데 이런 분한테는 혹시 더운 밥이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냥 상담 받으시라고 하세요. 네. 네. 자, 그렇다면 곳간 열쇠 문제는 아니고. 자, 아까 이제 사회 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네. 이런 얘기 하셨죠. 한 남성을 두고 두 여자가 사랑 싸움 하는 거 아니냐. 누가 그러더냐는 거죠. 누가?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하더냐.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그럼 누가 말을 해요? 처음부터 네.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네. 고려 조선 이렇게 내려오면서 네.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음모 네. 그 음모가 역으로 여자
고부간엔 동지적 관계다. 네네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설정을 설정돼서 의식해서 살아왔다면 대대로 내려왔다면 예. 대대로 내려왔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말을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며느리한테 반찬을 안 주는 것도 내 속에 심겨져 이미 있는 각인시켜 놓은 거죠. 네. 각인시켜 놓은 것이지 그 여자가 질투하는 사람이다. 네. 남자보다 질투가 많다. 남자보다 감정적이다. 남자보다 비합리적이다. 네. 이게 과학으로 증명을 해주고 거기다가 18, 19세기에 그 제국주의적 산물의 생물학으로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또 검증해 줬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 제국주의적 생물학과 과학주의가 검증해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었던 여지가 네.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학이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 그냥 뭔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죠. 믿어도 될 것 같은. 예. 네. 그런데다 생물학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 생물학에서 검증이 됐대요. 즉 지식. 지식 권력이 검증을 시켜줬대요. 네, 네. 그러고 보니 여자가 확실히 그런가 보다. 종자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이 학습되어 오고 세뇌되어 오고 각인되어 왔다면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습니까? 거부 못하죠. 거부 못하고 흘러왔는데 네. 지금 일단 하드웨어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미 곡간열쇠고 노란 봉투고 이 시대가 넘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은 너도 맞벌이해 이렇게 되는 세대가 있고 아까 이제 선생님도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부부간의 젊은 사람들이 공동 네네. 그 통장을 만들어서 네네. 생활비를 각자 넣고 거기서 네. 공동으로 쓰는 네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네. 드러난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아웃사이더 소리를 듣고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하드웨어가 바뀌어가면 당연히 이제 그 사회 담론이 균열이 오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문화가 또 창출되겠죠. 네, 네. 그 창출이 어딘지 어떻게 변할지 어느 네, 시간에 네. 변할지 모르죠. 네. 예. 이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아까 마이크에 가까이 대시라고. 말할 수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건 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근원은 거기다. 근원은 거기다. 그러니까 여자를 네. 남녀를 생물학적이라는 등 본질적으로 다는 어떤 놈의 자식이 그놈의 화성 여자, 남성 여자, 목성 여자, 남자 이래가지고 사람을 딱 구분해 놓고 말이죠. 그건 못된 심리학이에요. 아주 못된 심리학.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과도기 완전 균열이 오기 전에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해결 방법을 모르신다 그랬지만. 몰랐다고 모르죠. 그랬지만 이게 예. 최소한 1년에 2번은 만나는 관계고. 그렇죠. 일상에서 또 용돈을 붙였느니 만 붙였느니 이런 잘디단 얘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관계이거든요. 저는 그 용돈 같은 거 이제 그 사소한 것들은 네. 사소한 얘기든지 명절 네. 얘기든 전통 좋다. 네. 전 참 명절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한번 돌아보는 거 참 좋다. 이런 의미는 네. 지고 가자. 네. 그러나 좀 인격적인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네. 네. 권력이 개입되는 명절이 아니라 네. 인격과 상식이 통하는 명절. 네, 인격과 상식. 네, 좋습니다. 좀 그렇게 어른들도 네네. 좀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인격과 상식이 존중된다면 그렇게 정말 막 가는 막장은 없죠. 예. 아르텔라님이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네요.
심리학 중에 남성 심리학이 없는 이유는 아무리 공부해도 유아 심리학이랑 같기 때문이에요. 주여. 오늘 전부 치시더니 명언 남기셨습니다. 써먹겠습니다. 네, 백마고지님, 와이프가 망고 빙수 먹고 싶다고 해서 나와서 먹고, 철원에서 어디까지 나오시면 망고 빙수를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썰렁 유머 사도요한님, 아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며느리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네, 이런 명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까이 가려 하면은 다칩니다. 양현명님, 국민TV 화이팅. 에말리오님, 안녕히 지내셨나요? 반가워요. 아마 김번영 선생님한테 드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오늘 해결 방법은 모르시지만 우리의 그 근원의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신 김번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